네,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스포츠 스트레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상열 해설위원 그리고 이규태 해설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하루를 조금 당겼네요. 또 일자를. 네. 원래 이제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쯤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하루를 좀 앞당겨서 여기 시간으로 일요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문 선수의 PGA 투어 첫 승이죠. 축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배상문 선수 우승 축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루 앞당긴 거 아닌가요? 네. 딱 맞춰서. 흔히 우리가 저희 맨날 이제 PGA 투어 같은 거를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뭐 방송을 하다 보면 네. 가장 먼저 이름 나왔던 선수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최경주, 양용은 두 선수가 계속 번갈아 나오고 간혹 이제 좀 잘 치는 찰리 선수 이름은 좀 올라갔었다가 지난해는 또 이제 잔호 선수가 우승을 네. 한번 하고 신인왕까지 타면서 잔호 선수의 이름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외로 한국에서 실력은 있었지만 PGA 투어 와서 이 선수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있던 선수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또 격차가 있었던 건가요? 그동안은 이름은 많이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배상문 선수 제가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이 웨스트 코스트 스윙 때 이제 쭉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선수들이 자신감이 넘치면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상문 선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문 선수가 지난해 초반에 그 웨스트 코스트 스윙 때 잘 나갔어요. 그리고 템파 대회에 가서 이제 룩 도널드한테 플레이오프에 져서 이제 준우승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1, 2라운드 잘 치고 그러면 딱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 뭐 온 게 그냥 컷오프 통과하러 온 거 아니다. 우승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보는데. 아니 나 배상문? 자신 넘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배상문 선수 이렇게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인터뷰할 때 어떨 때 보면 좀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는 잘해줍니다. 말하면은 아주 프로페셔널답게 다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어떨 때 좀 건성건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는 그 선수의 그 성격 탓이겠죠. 근데 최근에 조금 그 지난해 그 준우승한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올해 노던 트러스트에서 이제 탑10에 한번 들고 그리고 나서 한국 대회에 가서 그리고 지난번 이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골프는 갑자기 잘하진 않아요. 보면은 쭉 페이스가 좋다가 그러니까는 탑10 안에 들다가 기회 잡으면 우승하잖아요. 근데 배상문 선수가 이번에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런 넬슨 대회 상당히 큰 대회잖아요. 상금도 120만 달러 넘는 그런 규모 큰 대회인데 뭐 비록 타이거 우즈하고 뭐 그런 저 세계 랭킹들이 안 나왔지만 최경주 선수도 여기서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전부 66타씩을 쳤거든요. 근데 한국 선수들이 보면요. 1, 2라운드에 좀 두각을 나타내요. 근데 어디서 제일 문제가 생기냐면 그 3라운드째인 무빙데이 때 무너지거든요. 그때 타수를 줄이지를 못해요. 보통 5파 치거나 2분파 해갖고 경쟁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번에 배상문 선수가 3라운드 때도 또 66타를 치면서 키간 브로데리를 그 압박하고 사실 PGA 챔피언십을 우승한 키건 브래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과연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근데 16언더까지 가서 4타 차를 앞섰어요. 그런데 볼이 물에 빠지면서 거기서 더블 보기하고 계속 티샷이 오른쪽으로 휘었는데 그 고비를 다 파로 잘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15번 홀에서 파5 홀에서 키건 브래들리가 타수 줄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 16번 홀에서 그랬죠. 16번 홀에서 그런 다음에 17번 홀에서 보기 그래서 이제 승부가 갈렸는데 쭉 보니까 그 상당히 그 베테랑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해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내가 신인이지만 PGA 신인이지만 자기 경력이 그래도 일본 투어라든지 아시안 투어 한국에서도 많이 경력을 쌓았던 선수죠. 늦가기 신인이죠. 그래서 배상문 선수 이번 우승 정말 축하합니다. 네, 대단한 일이죠. 근데 하여튼 오늘 경기를 보면서도 실제로 누가 베테랑인지 누가 첫 우승을 노리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키건 브래들리 선수 상당히 안절부절하고 배상문 선수는 아주 느긋하게 치는데 아주 인상 깊게 봤고 뭐 해설가들도 아주 뭐 지금 한국의 뭐 최경주, 양용은의 뭐 잔허 다들 많지만 지금 뭐 제일 난 것 같다, 뭐 제일 천장이 높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보면 이제 PGA 투어 우승 뭐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LPGA의 한국 선수들이 많기 인기 더 때문에 많아요. 인기가 더 높아요. LPGA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LPGA, PGA 투어 이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에서는 PGA 투어 우승을 그렇게 물론 훌륭하고 잘한 일이지만 좀 LPGA 한국 선수들이 많다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격차가 벌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메인스트림에서는. 그거 하나 뭐 최경주 선수가 했는데 굉장히 민감해하는 질문이었었는데 그런 질문을 잘해. 한국에서 최경주가 더 유명하냐, 박세리가 더 유명하냐. 솔직히 그런 거 좀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비교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물론 골프가 박세리 때문에 유명해져서 박세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큰 스타지만 여기서는 그거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LPGA 대회는 제가 뭐 항상 거의 뭐 농담하다시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골프 채널에서도 중계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게 LPGA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NBA 선수하고 WNBA 선수 비교하시면 되고. 그렇죠. 저는 이 PGA에서 우승은 메이저리그로 치면은 그 투수 만약 유현진으로 치면 10승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골프는 항상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야구는 유현진 선수 등판은 로컬 채널에서 중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시청률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 보는 게 벌써 그 시청률로만 봐도 그 골프에서의 우승이 메이저리그 투수 10승급 이상 된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류현진 경기 오늘 뭐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 같지 않은 신인 배상문, 신인 같지 않은 신인 류현진 뭐 비슷하게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뭐 말이 신인이지 솔직히 네. 그렇죠. 한국에서 프로 영역이 대단한 선수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자, 류현진 선수 금요일 날 경기였죠. 좀, 네.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기도 해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제 그 캐스터하고 해설자가 유현진 선수니까 지금 클레이턴 커셔, 잭 그랭키가 이제 호투를 해서 2연승을 했고 유현진 선수에게 상당히 기대가 크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지금 와서 이제 그 경기 전까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전까지 8경기 선발을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했다. better than expect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어저께 이제 또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 유현진 선수의 bad outing 그러니까 가장 나쁜 그 투구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언론들은 불펜들이 불쇼를 해서 유현진 선수의 승리가 날아갔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뭐 그 불쇼로 치면 어저께 크리스 카푸아노 같이 8회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날아간 게 그게 더 뼈아픈 거죠. 이거는 일단은 선발 투수가 유현진 선수가 자기 역할을 못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을 100개를 던졌잖아요. 5회까지. 1회를 빼놓고 매해 일단 선두타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죠. 볼넷이 5개고 안타도 5개고 그러니까 5이닝 동안 하는데 15아웃을 잡는 동안에 10명의 주자를 출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금요일날 유현진 선수 등판은 투구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구가 일단 흔들렸고 본인은 뭐 경기 후에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다. 근데 몸풀 때는 괜찮았는데 그 아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타자들이 그 강타자라는 거 홈런. 그러니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홈런을 치지 못하면은 홈런을 치지 않은 경기에서 이긴 게 딱 1승이에요. 홈런이 없는 승부가 1승 14패였어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 등판 전까지. 그러니까 장타만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아마 머릿속에 두고 포수도 그렇게 리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바깥쪽으로 뺀다는 게 볼이 많이 빠지면서 제구가 많이 흔들렸죠. 뭐 성적은 안 좋았어도 저는 오히려 인상 깊게 봤습니다. 뭐 한국에서 뭐 좀 더 과감했어야 하는데 뭐야 하는데 뭐 이런 말 나오고 그러는데 뭐 사람이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는데 뭐 어떤 날은 뭐 커브가 막 슝슝 휘어 들어가는 날인데 어떤 날은 이게 잘 안 먹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저께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현진은 무기가 어저께 하나도 말을 안 듣는데 뭐 7개를 연속으로 막 볼을 던지고 볼이 공중으로 막 뜨고 이러는데 그날은 뭐가 안 풀리는 날인데 그 안 풀리는 악조건 속에서 자기 100%에 가깝지도 않은 그 컨디션으로 그만큼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게 뭐 한국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거 말 참 잘 만드는데 그 영어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crisis management skill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그런 프레젠스죠. 마운드 프레젠스에서 마운드에서의 그런 뭐 이제 그런 거 흔히 뭐 얘기를 할 때 뭐 ability to work out of a jam 뭐 이런 얘기는 뭐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저께
하여튼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뭐 승리 여건을 채우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저는 90점 주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봤어요. 그냥 TV 화면으로 봤을 때도 그 예전 경기보다는 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었고, 사실은 뭐 위기도 정말 많이 맞았었던 거고, 볼넷도 계속 내주고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점밖에 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타석에서도 제 몫을 다 해냈고 타점까지 올리면서 그런 거 보면 이 선수가 참 그런 피칭을 것으로 할 줄 봤을 아는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고수는 맞아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경기 때 그 유현진 선수에 대한 뭐 투구가 나빴다 좋다 돈 매티니 감독이 그 얘기한 게 아니고 문제는 투구수였어요. 그럼 왜 5회까지 던지게 하고 바꿨느냐? 바로 거기가 이제 그 아로브 가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5회까지 100개면 바꿔야 100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00개를 던져 아니죠. 보통 때면은 5회까지면 한 뭐 80 몇 개에서 90 몇 개 정도인데 근데 100개가 딱 됐을 적에 이제 그 매팅리 감독이 본 것은 지쳐 보였다는 건데 그 5회 말에 그 공격 내용이 좀 그랬어요. 볼넷을 일단 선두 타자 볼넷 내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크리스 존슨의 타구가 사실 우익수 쪽에 가는 조금 약간은 플라이성이지만은 그 스캇 벤슬라이크의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이거 2루타성 되는 타구였죠. 그 다음에 그 브라이언 맥켄 타구는 사실 자중간으로 빠지는 타구였는데 맷 캠프가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티니 감독은 지금 이제 한계 피칭에 온 거였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투구수가 100개가 되니까 지쳐 보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더 던질 자기가 이제 지금 8경기 했고 그랬으니까 한 봉 110개에서 120개까지는 던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5이닝을 던지나 6이닝을 5회에 벌써 100개를 던졌으면 뭐 120개 던지고 6회 채워나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윤진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내가 6회까지 던져줬어야 되는데 선발 투수로서 내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선발 투수에 대한 기록 기준을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퀄리티 스타터잖아요.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 퀄리티 스타트인데 6이닝 3실점 이하의 그 피칭. 그리고 왜냐면 결국은 불펜이 일찍 가동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6이닝을 맞췄으면은 뭐 벨사리오가 요즘 뭐 좀 스트러글링 하지만 그 7회, 8회, 9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불펜에서 부진해서 점수를 줬다 그러면은 뭐 정말 불펜에 대한 책임을 돌려야겠지만 일단 5회에 그런 상황, 그러니까 6회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1이닝을 더 던져줬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했어요. 그날은 물어봤을까요, 감독이? 뭐 평소 같을 때 뭐 던질 수 있겠니 없겠니라는 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교체 시기를 뭐 잡고 요즘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원정 경기잖아요. 그리고 타석에 들어올 수 타석 들어올 때 이제 타석 들어올 때 바꿨죠.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이미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본인의 의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요새는 있으니까. 하도 피치 카운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진짜로 뭐 완투에 가까웠다거나 뭐 진짜 너무 잘했는데 승리 투수 한번 기회가 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할 때 이럴 때나 뭐 100개가 넘어가도 계속 던지게 하지 뭐 거기서 퀄리티 스타트 채우자고 그 금요일날 경기 때 그 폭스 그 프라임 티켓에서 얘기가 캐스터하고 해설자 얘기가 지난번 마이애미 말린스 때 공을 본인이 미국하고 가장 많은 114개를 던졌는데 그 지금 영향 때문에 이렇게 제구가 안 되는 거냐? 바로 그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지금 그런 투구수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바이블처럼 믿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다르비쉬 뭐 134개인가 던졌다고 뭐 난리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본인의 감독의 의사를 타진했고 컬셔가 그랬죠 최근에. 본인도 나는 충분히 던질 수 있고 잘 근데 던질 이제 그런 그걸 투수들에 갖고 대한 그러니까 너무 보통 그렇다라는 거는 투구수가 많은 선수들이 에이스예요. 그렇죠. 그건. B급이나 그러니까 제2선발이나 제3선발에 대해서 공을 130개 던지게 하는 지금 감독은 미국에서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결국 130개의 그런 피칭을 하는 피차들이 컬셔나 다루비슈나 에이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에이스 피칭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그때 그 상황이 보게 되면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본인이랑 감독이랑 이렇게 조금 통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보면은 류현진 선수는 원래 한국에서 그 핀포인트 컨트롤로 제구력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뭐 지금까지 볼넷이 20개면은 내셔널리그에서 공동 16위. 하고 뭐 윕도 그러니까 윕은 뭐 안타하고 사사구를 합친 건데 그건 101.28로 31위
그 한국에서 제구력으로 유명했던 선수만큼의 기록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31일 뭐 3선발로 그러니까 했을 때 3선발 내셔널리그 9회예요. 15팀이니까 45위 안에만 들면은 아니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현진에 대한 이제 그 지금 메이저리그에 와서의 자 한국에 있을 때는 파워 피처라고 그랬잖아요. 강속구. 한국에서 제일 빠른 공 던졌다고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컨트롤 좋다고 그랬고. 그렇지만 여기 왔으니까는 보니까는 그 유현진 선수의 현재 구위는 제3선발급의 그런 구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도 뭐 유현진 선수 마운드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위기가 닥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건 그거 잘하죠. 순간적으로 무너져 갖고 와르르 대량 대량 실점하고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죠. 없으니까 고수예요, 고수. 네. 한두 점 정도 내줘도 이제 한두 점 내줬으니까 이번에는 잘 마무리하겠다라는 믿음이 가면서 이제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막 또 점수를 주면 어떡하나 이게 가슴 저리면서 보는 건 없기 때문에 글쎄 이런 부분은 뭐 제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 팬들도 다 팬들도 그런 그런 얘기 느낌은 받지 그런 않을까 얘기를 해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찬호 선수하고 많은 비교를 하는데 일단 유현진 선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투구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피차는 아니죠. 멘탈은 흔히 말하는 근데 갑이죠. 뭐 오래 하다 보면은 별의별 경기 다 나와요. 뭐 그렇죠. 제가 뭐 항상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지나가시다가 보시는 분들이 뭐 왜 이러냐, 뭐 하느냐, 뭐 이거 안 되겠네. 이러는데 글쎄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잘하는 팀도 보통 1년에 60번은 지고 아무리 못하는 팀도 한 60번 이상 60번 더 지죠. 이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유현진 선수도 뭐 30번 등판한다 뭐 하면은 그 중에서 10번 이후 10번쯤 잘하는 거죠. 뭐 한두 번 아니 뭐 딴줄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뭐 한두 번은 뭐 진짜 뭐 그쵸. 퍼펙트 게임에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지나간 경기는 그렇다 치고요. 자, 다음 스케줄 상으로 이제 유출을 해보면 20일 수요일 날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 등판을 하게 되고 아마 28일 날 예고됐어요 벌써. 그리고 28일 화요일 날 LA 엔젤스와의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28일 날 안 나오면 29일도 어차피 엔젤스 경기가 계속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다 타선이 점점점 다 나와 까다로운데 있는데 힘든 테스트가 지금 계속 그래서 습니다. 저희가 칩니다. 지난번에 일단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경기가 일단 또 첫 번째 맞는 또 테스트가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구력이나 이런 데서는 좀 흔들리면서 뭐 본인이 계속했던 6회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지만 그래도 패스한 어느 정도 통과. 패스의 요건은 갖췄다라고 보는데 자 미러키전 그리고 LA 엔젤스전은 어떨까요? 좀 그 전망을 두 해본다면 타선들이 아틀란타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아틀란타는 가만히 보니까 왼손 타자들이 이렇게 많아갖고 애틀랜타는 삼진을 많이 당하는 팀이잖아요. 홈런도 그 경기 전까지 이제 콜로라도 라키스에 이어서 2위였지만 삼진은 지금 메이저리그 제일 많잖아요. 뭐 아니면 도네요. 뭐 아니면 도시계 스윙을 하는 팀이 애틀랜타니까 허점이 좀 많은데 이 미러키가 오히려 그 마운드가 약해서 그렇지 공격력은 보면은 애틀랜타보다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라이언 또 브라운에 라이언 고메스 브라운도 있고. 뜨고 예. 있고 치고 맞나요? 그러면 완전히 난타전? 근데 이제 그 연진 선수도 그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홈과 원정의 방어율이 거의 2.5 정도 차이 나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원정 경기에서의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나타나는 거냐 그런데 뭐 경기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결코 원정에서 자기가 뭐 적지에서 약하다고 마이애미랑 그랬을 붙었으면 거. 많이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원정 경기 방어율도 그렇죠. 적지에서 마이애미랑 붙었으면 많이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로테이션에 운이 없었던 건가요? 근데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공교롭게 지금 유현진 선수가 원정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등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홈보다 지금 한 경기 더 많잖아요. 그래도 타선 지원은 제일 잘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선은 여러 가지 잘 병 받고 주고 약 주고 다 하네요. 뭐 이래저래 잘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아이 뭐 지금 이런 거는 유현진 선수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죠. 훨씬 근데 잘하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잘하니까 나갔으면 나갈 때마다 이제 좀 이기기를 이겨졌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서 그러는 저도 건데 그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이긴다라고 그 배팅을 걸어놓고 돈은 아니고요. 배팅을 걸어놓고 5대1로 앞선 이제 4대1로 앞선 상황에서 나갔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겼구나 그러고 이제 밥 먹고 밤에 와서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그러고 보면 8대5로 잡아려. 불펜 성적하고 지금 팀 성적이 정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쓰다 보니까 불펜이 제일 뭐 휴스턴의 뭐 다저스의 에인저스의 불펜 불펜. 방어율이
제일 나쁜 팀들이 다 성적이 다 다 바닥을 훔치고 있어요. 바닥을 훔치고 있죠. 자, 추신수 선수도 잠깐 좀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해야죠. 너무 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한다라고 봐요. 뭐 요즘에 이제 뭐 한국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타율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니까 막 그걸 갖고 걱정을 타율이 이제 뭐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3할을 치고 1번 타자가 사실은 생각을 했을 때 안타를 치고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베이스에 나가서 얼마나 만에 홈에 들어오느냐가 1번 타자의 가장 관건이 아닐까요? 그 추신 선수 제가 그 2010년도에 3할 치고 그럴 적에 그 볼넷 얘기를 하니까 볼넷이 결국은 3할을 지켜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신 선수 성관이 굉장히 좋은 타자잖아요. 성관이 굉장히 좋고 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타석에서 안타 못 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든지 출루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볼넷을 이제 골라내고 그러는데 몸에도 잘 맞고. 예,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4타수 무안타하고 3타수 무안타는 타율 떨어지는 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지금 그 타격은 5월 들어와갖고 지금 계속 이제 내려가는 추세는 틀림없어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지금 3할 1푼 여기서 계속 유지되는 거는 볼넷. 볼넷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또 타격감도 찾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클리블랜드 있을 때부터 추신수 선수 톱 타자지 난 중심 타자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신시내티가 잘 데리고 왔다고 봐야죠. 저는 하여튼 톱타자라고 볼 때는 삼진을 좀 많이 당해서 근데 하여튼 올해는 삼진 별로 없죠.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올해 또 다른 단계를 밟은 것 같고 차원인 것 같고 근데 하나 좀 우스운 거는 이 뭐 추신수가 이거 뭐 MVP감이냐 아니냐 뭐 막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팀 내에서도 MVP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출루율도 메이저리그 전체 2위인데 팀 내에서 2위예요. 조이 보터에 의해서. 그리고 볼넷도 32개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2위인데 그것도 팀 내에서 2위예요. 그러니까 한 팀의 동료가 이렇게 지금 더 잘 나가는 동료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득점과 몸에 맞는 거, 그러니까 몸에 맞는 공은 사실 독보적이니까. 뭐 MVP라는 거는 과연 이제 그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 거기서 또 달리겠지만 그 당장 중요한 거는 올스타 게임이라고 보는데 나는 그러니까 올스타 게임 이제 한번 1차 투표 결과가 한번 나오면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가. 왜냐면 지금 그 조이 보터는 일단 자동 올스타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활약이나. 그리고 지금 내셔널리그 2루수는 브랜든 필립이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쭉 기록이나 또 올스타 게임, 올스타 선발이라는 게 타점 1위 아닌가요? 브랜든 필립스. 그런데 팬 투표에 의하지 않는 감독 추천은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글쎄요. 저는 반대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네티즌들의 힘을 빌린다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신시내티에 2명이 일단 팬 투표로 나가요. 조이 보터하고 브랜든 필립스하고. 그리고 마무리 만약에 로럴디스 체프만이 좋다 그러면은 체프만 가죠. 그러면 또 뽑겠어요? 뽑을 수도 요새 추신수 너무 지금 뭐 어려운 잘하면 있어서 좀 그런 일리는 있네요. 그 말은 한 팀에서 너무 왜냐면 많이 뽑는 것도 그렇겠지만 미국은 그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올스타 게임을 항상 선발할 때 보면 스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 기록이 좋아도 빠지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시내티가 옛날서부터 올스타 때문에 문제가 많은 팀이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그런 스타팅 팬 투표에서 나간 선수 체프만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외야수 팬 투표에 의해서 나가는 게 저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자, 시간 나면 팬 투표 한번 해주시죠. 다들.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자, 저희는 다음 주가 저희가 월요일이 여기가 연휴가 끼어서요. 월요일 날 저희가 방송을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유연